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통인지 TV의 한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좀 상쾌한 일요일은 아니네요. 토요일에 사실 저희가 주식 잘 안 보잖아요. 그렇죠. 네, 좀 잊자라고 하는데 한 대표님께서 저녁에 나스닥 반이야 그래가지고 이게 웬걸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시원하게 운봉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다 같이 힘내서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모멘텀 바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마 주주분들께서도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실 건데요. 첫 번째로 갖고 온 이슈가 바로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맞습니다. 표현이죠. 지금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합의도 안 되고 있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있고 으름장 놓고 있으니까 시장이 더 예민하게 돈이 막 지금 뭐 갈 데도 없는 상황에서 되려 그쪽으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반응을 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중동발 사실 유럽 쪽 비하면 중동이 좀 보다 더 많이 싸우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는 뭐 예고도 없잖아요 사실. 그냥 뭐 일단 뭐 가서 쏴버리고 그리고 이제 반격하고 예상할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주식시장이 하락을 해도 이 먹거리는 꾸준히 참 주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터졌었을 때도 이 대세 바이오 상승장이었었잖아요. 그쵸. 박스피 구간을 끌어올리는 대세 바이오 상승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대북 관련된 모멘텀이 뜨고 미중 무역 문제 관련된 이슈 나와주고 일본의 이 수출 규제 이슈 나와주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같이 산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추세 자체가 완전히 하방으로 돌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들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아줬고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관련된 이슈 종목군들도 정말 강하게 반응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뭐 개별적으로 뭐 수소 테마 이슈가 좀 부각을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또 한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슈들이 있을 때는 지수가 진짜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되려 그때 지금은 방산이었다면 그때는 진짜 대부. 그때는 뭔가 반일 테마들이라고 하죠. 뭐 맞습니다. 우리가 쓰는 뭐 모나미 볼펜이라든지 유니클로 불매하자 하면서 우리나라 의류 기업들이 또 상승을 했는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밀리지만 주목받는 애들은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소위 쉽게 표현을 해서 수급이 쏠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가는 놈이 더 간다. 그리고 더 가는 놈들을 빼고는 다 빠지는 그런 장세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관련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쉽게 끝나기가 어려운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하락할 때 반응을 해주는 테마는 우리가 인버스를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테마군들을 매매하지 않으면 수익을 창출을 해내기가 어려워요. 재료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는 테마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런 테마군들은 어느 정도 이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시장이 매번 빠질 수만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시장이 빠질 때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빠졌었는데 정확했던 거, 그러니까 좀 정직했던 것 같아요. 시장이 빠질 때는 관련한 뉴스들, 막 싸운다, 뭐 협의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부각이 되고 뭐 하루 이틀 정도 반등할 때는 쏙 들어가죠. 그리고 뭐 많이 빠졌다, 과대 낙폭이다 하면 방산주들은 좀 밀리고 되려 다른 그간 많이 빠졌었던 섹터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빠지는 속도가 훨씬 더 지금 좀 가파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말씀드리는 뭐 천연가스, 석유, 방산 이쪽이 보다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예상할 수가 없죠. 그리고 미사일을 언제 어디다가 어떻게 쏠지 누가 또 참전해서 한마디 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다. 그리고 시장이 뭔가 잘 마무리가 된 듯한 느낌의 좀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이제 슥 들어오는 분위기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좀 약세 흐름을 또 보이겠죠. 시장 지수와 뉴스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재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하락장에서의 테마는 길어봤자 한 달 정도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도 강하게 쏠리는데 이런 식으로 수급이 쏠릴 때에는 수급이 꼬이죠. 그쵸. 네. 수급이 꼬이는 현상을 만들어주고 수급이 꼬이게 되면 주가의 고점 또한 가파르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빠른 주가의 고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파른 상승도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더 높은 가격에서
팔고 싶으니까 재료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땐 벌써 3주가 넘어가는 기간 동안 하락장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봤자 한 2, 3주 정도 안에는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이 다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테니 이 재료에 대한 한 유효성 정도는 한 그 정도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이시라면 지금 시장에서 이런 기업분들의 투자를 또 하시겠습니까? 일단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방산 테마를 좋아해서 한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시장 참여자들에게 하라고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만들어 놓고도 할래 안 할래의 좀 선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안 할 수가 없다. 네, 이렇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수익 창출이 좀 불가능하죠. 네. 안 하면 불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가 익숙하시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매매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에서 첫 번째로 부각을 받았었던 모멘텀 역시나 가스, 네. 가스 관련주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가스 관련된 이슈가 정말 심각하대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러시아가 이렇게 수출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유럽에다 공급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 루트가 상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또 주말간 천연가스 가격 또한 또 폭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선반영을 해주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또 유가 관련주들이 한번 움직임을 만들어줬는데 어떤 이슈에 또 움직여줬을까요? 일단 유가가 뭐 100불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첫 번째로 시장에서 탁 나와준 이슈고 그 와중에 이제 예멘 중동발 이슈가 터지면서 가스 시설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가스의 가격이 올라가겠다라는 굉장히 좀 1차원적인 접근이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일 수 있죠. 가스를 때렸으니까 이제 일시적이라도 생산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나와 있는 재고들에 대한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또 석유 관련주들이 반응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 역시나 부각받는 섹터는 방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유명하죠. 사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방산 관련주들을 한 번이라도 안 해봤다라고 하는 분들을 굉장히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빅텍, 뭐 한일단조, 뭐 스페코 이런 친구들은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터진 것 같다. 좀 국가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언제나 반응을 해주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방산이라고 해서 방산 기업들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정말 잘 내고 있죠. 그쵸, 최근에 천공 수출 관련된 이슈도 사실 있고 이게 단순하게 테마로 보기에는 돈을 너무 많이 잘 벌고 사업 부분이 잘 영위가 되고 있다라고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이 윤석열 대선 후보님께서 이 세종시 관련된 언급이 주말간 또 나와 주었습니다. 과거에도 세종시 관련된 이슈는 대선 공약의 이 맛집이었죠. 네, 거의 뭐 출산율에 버금가는 충청도로 행정수도로 옮기자. 세종시 테마가 사실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알아봤죠. 도대체 어떤 대통령부터 이 세종시 충청도로 어느 정도 이제 분산을 하자라는 걸 언급을 해왔는지 저희가 또 찾아봤죠. 정치적인 성향이 없이 언급을 좀 드리자면 이제 전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네. 전 김대중 대통령, 전 노무현 대통령 때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거의 선거마다 세종시 관련된 이슈는 나와주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좀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2월 이제 임시국회가 좀 일정이 잡혀져 있는데 그때 어느 정도 안이 좀 처리가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정치 테마 정책 관련된 이슈는 이제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선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걸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세 분출이 나와주면 빠르게 단기 매매 성향이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단발적으로 시세를 분출을 주고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뭐 최근에 나와줬었던 탈모인들을 위한 뭐 이런 혜택을 주겠다, 세제를 정정하겠다 이런 키워드는 되게 자극적이고 신선하거든요. 그쵸, 완전 신선하죠. 이런 모멘텀은 좀 연속성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세종시 관련된 이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 한 50년 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게 정말 강력한 연속성을 가진 재료까지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북한에 네. 또 이제 개성공단 하면은 이제 대북주로 개성공단에 땅이 있거나 아니면 네네. 이제 개성공단 근처에 이제 회사가 있는 기업들이 관련주로 또 엮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세종시나 혹은 뭐 충청도 쪽으로 우리 분산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충청도에 있는 기업들, 그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또 관련주로 많이 엮이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과거에 안희정 지사 관련주들이
또 세종시 테마로 또 이렇게 또 변모하는 그런 성격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저희가 소개시켜드릴 이 충청도 쪽의 테마는 진짜 나중에 한번 차트 돌려보시면은 거의 뭐 연례 행사예요, 사실. 맞습니다. 네. 계속 시세를 주고 빠졌다가 뭐 어떤 특정 인물이 좀 관련된 인물이 좀 안 좋게 되면은 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챙겨줄 수 있을 때 챙겨주는 게 좋은 그런 또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재료 매매에 대한 리스크는 좀 꽤 많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시장에서 단발성으로 움직여주는 종목군들은 당일 등락폭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재료를 알고 있어도 매매를 할 때에는 손실을 감안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재료 매매의 유효성? 뭐 기간 정도 보시면 상당히 짧죠? 그쵸. 아무래도 뭐 2월 임시국회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지금 벌써 1월 막주죠. 거의 그렇죠. 이제 막주기 때문에 재료의 뭔가 생존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다. 네, 길진 않을 것 같고 태생적으로 윗꼬리 종목들이 많다. 줬다 빠졌다 하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테크니컬한 게 좀 필요한 그런 좀 섹터들과 종목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잡주의 성향이 상당히 큰 기업들이 많죠. 네,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두 단어가 바로 잡주였죠. 뭐 역시나 유명한 유라테크라는 또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대주산업이라는 기업이 있고 마지막 하나의 기업은 네, 역시 프롬파스트라는 맞습니다. 종목입니다. 네. 이게 잡주라고 해서 뭐 나쁜 종목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종목의 특징들이기 때문에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 재료 브리핑 1편 이 정도까지 함께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